여기도 불쑥, 저기도 불쑥. 요즘 대기업들 보면 노조가 곳곳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현대, 포스코, 조선업계까지 성과급이나 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고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한 회사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리스크가 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 실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4월 20일 오전 10시 32분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2.5톤 탑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고 이 사고로 50대 남성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같은 날 현장에서는 노조 측 차량이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해 경찰관 1명이 다쳤고 경찰은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화물연대 편의점 지부 CU지회가 BGF 로지스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단순히 사고 하나로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사고가 났는지를 두고 경찰과 노조 설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대체 투입된 물류차가 출차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차량 앞으로 나서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고 노조는 경찰이 조합원들을 밀어내고 차량 이동을 돕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크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진주 한 곳에서 벌어진 집회 사고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최근 노조 이슈 자체가 여러 산업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흐름을 더 키우는 변수로 계속같이 거론되는 게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노란봉투법은 예전처럼 원청이 직접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보다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작업 환경 같은 근로조건을 원청이 실제로 좌우하고 있다며 그 범위에서는 직접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기준이 바뀐 겁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진짜 결정권 있는 쪽과 말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협상 상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 쪽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건 첫 번째, 비용 문제입니다. 노조 힘이 커지고 기업 대응은 줄어들면 임금이나 성과급 요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불확실성. 이제는 원청이 하청 노조와도 직접 마주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누구와 어디까지 협상해야 하는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심리. 투자자들은 실적만이 아니라 파업 가능성, 생산 차질, 인건비 부담 같은 노동 리스크도 같이 봅니다. 이런 변수가 커지면 기업 가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원청 책임 문제. 노조 쪽에서는 그동안 하청 구조 안에서 실제 영향력은 원청이 더 큰데도 정작 책임은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란봉투법 취지. 그래서 노조는 노란봉투법이 갈등을 키우는 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쪽과 직접 대화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 설명. 정부도 개정 노조법에 대해 원청과 하청이 더 직접 대화하고 현장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조 이슈,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고 노조 입장에서는 갈등이 격해질수록 여론 악화나 현장 충돌 같은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